더뉴 SM6입니다. 사실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가 된다는 이야기가 돌 때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들, 많은 댓글들,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 다른 유튜버들이 시승 영상, 토션빔에 대한 이야기 진짜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거기에 이렇게 딸린 댓글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댓글들의 질문들 제가 모아서 오늘 요 영상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SM6 불만, 궁금증 다 해소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뿅! 근데 여기 유튜브 되게 많다. 사실요, 페이스리프트, 국산차의 페이스리프트, 사실 뭐 르노 삼성이 이게 수입차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국산차라고도 하기도 애매하고 약간 이건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페이스리프트 하면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얘를 딱 봤을 때 뭐야? 어디가 바뀐 거야? 이런 마음이 더 크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목조목 뜯어보면요, 일단은 라이트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얘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좋아졌다고 칭찬하기 전에 라이트가 뭐가 바뀌었냐면 요게 이렇게 니은 요렇게 돼 있었던 게 니은, 큰 니은, 두 개의 니은이 하나의 니은으로 바뀐 거, 요거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요 부분이 살짝 커지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착 올라간, 이렇게 여자들 성형외과 가면 이렇게 실로 한 땀 떠가지고 이렇게 착 올릴 때 그 느낌 있죠. 그래서 요게 살짝 올라간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앞모습은 스포티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립 부분이 살짝 튀어나온 부분도 스포티하는데 한몫한 것 같아요. 그릴도 보면은요, 저는 그릴이 좀 커졌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세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줄 똑같네. 근데 왜 커 보이지? 애가 반짝반짝한 거야. 우리가 약간 있잖아, 막 이마가 좀 더 볼록해 보이려면은 얘를 좀 더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펄 바르고 이러잖아요. 얘가 이렇게 톱니 모양도 주고 조금 더 반짝반짝해 보이고, 게다가 요 태풍 로고 있죠. 저거 좀 바꾸자 인간적으로 듣고 있어요, 르노 삼성. 근데 아무튼 저 태풍 로고도 레이더가 딱 들어가면서 더 애가 빛나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이 좀 빛나 보이니까 앞이 좀 더 스포티하고 예뻐지긴 했어요. 사실 성형수술 정도는 아니고 화장법을 조금 바꾼 정도인데 생각보다 조금 바꾼 거 치고 많이 바꾼 효과가 나서 와보고 좀 놀랬습니다. 그럴듯한데? 자, 그리고 이제 보닛으로 올라왔습니다. 보닛을 보면은요, 이게요, 보닛이 휀다 쪽까지 이렇게 덮고 있어요. 특히 이 앞쪽은 더 이만큼을 덮고 있어. 앞이 좀 더 넓어 보이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눌러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좀 커 보여요. 네, 차체가 되게 커 보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차 크긴 커요. 네, 앞에 라인도 이런 거 예쁘고요. 이쯤에서 색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이번에 나온 색상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뿅! 개인적으로 이하나님은 뭐가 제일 예뻤어요? 라고 하면 쫙 세워놓으니까 약간 레드인데 이게 그냥 레드가 아니고 와인 레드 같은 색상이 있었어요. 좀 어두운 레드. 저 그게 제일 예뻤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나온 카멜색 시트가 진짜 꿀조합. 이건 제 개인 취향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요즘 이 리뷰는 빠지는 데가 없더라고요. 얘가 뭐냐면 36개의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 있대요. 왼쪽 15개, 오른쪽 15개. 그래가지고 얘가 각자를 이렇게 비추는데 댓글에 어떤 질문이 많았냐면 이거 원리가 뭐예요? 아니 지가 가다가 저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갖고 지가 어떻게 낮아져요? 이걸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상향등을 켜도 마주오는 차나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차 운전자의 불편함이 없이 상시 상향등을 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40km 이상의 속도에서. 그런데 마주오는 차나 혹은 앞에 있는 차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얘 레이더 빵 박혀 있잖아요. 차체에 인식되어 있는 카메라가 맞은편에 차가 오네, 바로 앞에 차가 있네. 그러면 요 센서 중에 몇 개를 ECU가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끄거나 혹은 조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향등을 켜고 가지만 앞에 있는 차, 맞은편의 차가 불편함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말하자면 얘가 주행 상황을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5개가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36개가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원가 절감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만큼은 좀 아끼지 않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런 거 벤츠에서 봤잖아. 근데 이게 SM6에 들어오다니.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요 니은자도 예쁘다. 뭐야? 바뀐 게 없잖아. 넘어갈까?
아, 있네. 여러분, 바뀐 거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지금 낮이라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밤에 스텝 조심하세요. 약간 요거 바뀌었네. 진짜 우리나라는 약간 풀체인지급의 팩에 익숙하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어 싶을 텐데 심장. 아따, 제일 큰 게 바뀌었잖아. 아무튼 여품 괜찮아요. 넘어가요. 자, 여러분은 지금 SM6 디자인 리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테일 램프를 싹 보면서 BMW와 아테온의 느낌이 싹 난다는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리고 태풍의 눈 사이에 후방 카메라가 딱, 아니 그 후방 카메라가 왜 아직도 여전히 여기 있는 겁니까? 이게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뾰루지처럼 볼록 나오게 되면 비가 올 때 빗물을 그대로 머금는단 말입니다. 요거 좀 어떻게 이렇게 스포일러 밑이나 이런 데로 안 될까요? 보고 계세요? 르노 삼성 관계자 여러분. 그것만 어떻게 되면 저는 사실 뒷모습은 좀 만족스러워요. 특히 테일램프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이게 테일램프 제가 비상등을 잠깐 켜볼 텐데 이게 이렇게 턴 시그널 작작 되는 거, 이게 비상등이 깜빡 이렇게 들어오는 게 선호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이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코딩으로 깜빡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하시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현기차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관계자 없죠. 현기차가 앞에 잘 만들어 놓고 막 완전 뭐 파라메트릭 주얼 막 이렇게 했다가 뒤에 왔는데 원가 절감해야 되네. 그리고 가끔 알전구 하나씩 딱 박아 놓잖아요. 그런 장난 없어서 좋아요. 알전구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마음에 들고, 여기 보면은 요 아랫부분 여기는 흰색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램프가 좀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자들 눈 좀 예뻐 보이고 싶을 때 이렇게 눈 밑에 화이트 칠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또렷하고 예뻐 보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서 저는 뒷모습 점잖음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꾸몄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썬루프 마음에 들어요. 썬루프 개방감 좋지 않습니까? 썬루프 괜찮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탑 부분을 직물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당구다이 약간 이런 재질로도 많이 하는데 얘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직물이라는 점이,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니까 제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룸미러도 요즘 추세는 프레임리스 룸미러인데 네, 추세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기존의 룸미러를 그대로 고수한 모습. 하이패스 단말기는 보이네요. 스티어링 휠을 잡았는데요. 제가 오늘 리뷰할 시간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주행 리뷰하다 디자인 리뷰하다 주행 리뷰하다 디자인 리뷰하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저도 헷갈려요. 근데 저 좀 전에 사실은 뒤에 리뷰하다 말고 트랙을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스티어링 휠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사실 그냥 3포크에 되게 별다를 거 없는 스티어링 휠인데 얘 조향감이 상당히 좋아요. 핸들링은 진짜 좋더라고요. 뭐랄까, 이제 내가 가자는 대로 가요. 뭐랄까, 덩치가 크다는 걸 잠시 잊게 만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좋아서 디자인적으로는 그닥 제 스타일이 아니지만 핸들링은 좀 제 스타일이었다는 거. 핸들에 이 반자율 주행 버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반자율 주행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현기의 반자율 주행을 조금 보고 배워서 조금 더 간단한 세팅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있어요, 르노 삼성? 자, 그리고 이 태풍의 눈도 르노, 네, 그거 좋은데 계기판 화질 진짜 좋고요. 그리고 널찍하게 잡혀있는 점도 좋습니다. 풀크리스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계기판 위로 약간 이 위쪽에 이렇게 그늘을 살짝 만들어줘서 시인성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옆쪽 모니터인데요. 아우, 야, 이거 갑오징어나 좀 외계인이나 약간 그 I'm your father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요 모양은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모니터 크기나 요 구성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게 가로로 긴 센터 모니터잖아요. 이게 내비게이션을 키면 내가 앞으로 갈 길이 좀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가로로 긴 모니터는 이게 가로가 짧기 때문에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세로로 조금 길기 때문에 그거 보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T맵 사용한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니터 반응 속도도 진짜 나쁘지 않았습니다. 밑에 다이얼이 공조기 다이얼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고 이게 온도가 바깥으로 보인다. 이 점은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마음에 듭니다만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거는 다시 이 화면으로 조절해야 돼요. 운전하면서 에어컨은 다이얼로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바람의 방향은 다시 모니터를 봐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약간 까도 깔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차선을 유지하는 게 여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핸들에 있는 요 버튼이요, 여기에 또 들어와 있어요. 기어봉 밑에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요걸 한 번 더 뺄 필요가 있나?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요런 기능을 굳이 여기 뺀 이유는 뭘까?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열선 통풍 시트 요 버튼은 옆으로 빠진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봉 밑으로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가 있고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로 핸드폰을 딱 넣으면은 프리미에르 혹은 SM6 이렇게 로고가 보이는 불이 조그맣게 약간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기어봉의 장점과 단점, 기어를 버튼식 기어로 하면 그만큼의 공간 확보가 좋습니다. 근데 기어 노브로 하면 단점은 공간 확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핸드폰을 넣기가 기어봉이 이렇게 피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거슬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어봉이 좋더라고요. 저는 약간 땡기는 맛을 좋아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걸 알았다? 좀 전에 저 트랙 주행하다 깜짝 놀랐어요. 얘가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그래서 기어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땡기고 밀고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잖아요. 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반대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걸 써보질 못했어요. 괜히 뒤에 따라오는 차한테 저 쓸데없이 감속해서 실수할까봐 네 요거는 조금 1.8에는 패드를 달아줘도 되지 않았을까 요런 생각 해봤습니다. 키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키 너무 예쁘죠? 기존의 카드키는 그냥 시커멓고 새까맸거든요? 키 이쁜데요? 네, 저는 SM7 2006년식을 탔던 저 엄마 차가 SM7이었거든요. 와, 우리 엄마 이거 보면 좀 억울해하겠다. 키 예쁘고요. 그리고 컵홀더와 앰비언트 라이트도 진짜 예뻐요. 이 차는요, 여러분 썬팅을 약하게 하세요. 왜냐고요? 바깥에서 이 차 실내에 되게 예쁜 시트의 퀼팅과 센터 페시아와 그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썬팅 약하게 하세요. 예쁩니다. 시트 얘기를 드디어 할 때가 됐는데요. 통풍 열선 다 되고요. 그리고 운전석에는 안마 의자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원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요. 칭찬하면 까야 돼요. 저는 이제 깔 때가 됐습니다. 시트가 쓸데없이 두껍다 보니까 굳이 안마의자까지 넣는 바람에 아니 안마의자를 넣었지만 솔직히 바디 프렌즈만큼 시원하지 않거든요. 시트가 두꺼워가지고요. 공간이 실내 공간이 조금 좁아졌어요. 특히 2열 공간이 되게 넓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이 안 나와요. 시트가 두꺼워서 폭신 다 좋은데 시트가 너무 두꺼운 게 아닐까. 안마의자 빼고 조금 시트 얇게 만들어줘도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는 뽑아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차 타면서 가장 마음에 든 헤드레스트는 처음이에요. 저 헤드레스트 뽑아가면 안 돼요? 안 되겠지? 마음에 드는데. 자, 여러분 2열에 앉았습니다. 2열 머리 공간이요 생각보다 충분해서 놀랐고요. 2열 헤드레스트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는데 얘도 또 마음에 드네요. 뭔가 이렇게 앉아갖고 졸기가 되게 좋은 굳이 남친 어깨에 기대지 않아도 헤드레스트에 기대서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 저 이 1열 2열 헤드레스트하고 시트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좀 두께만 줄여가지고 공간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다리를 이렇게 꽈보면요, 네, 다리 공간이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 급에서의 공간 확보는 되는데 더 넓을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을 발휘하는 것 뿐입니다. 자, 얘는요 노이즈 액티브 캔슬레이션이라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이즈에 반응을 합니다. 그냥 평소에 우리가 노이즈에 대응을 소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이중 차음 유리를 쓴다거나 뭐 방음제를 댄다거나 이런 게 이제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건 어떻게 하냐면 노이즈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실내에서 그 노이즈를 상쇄하는 그런 소리를 또 스피커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노이즈를 캔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신경 쓴 게 소음 차단과 승차감입니다. 근데 사실 디자인 리뷰에서 승차감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이 그래프는 어디까지나 르노 삼성에서 만든 그래프이며 여기서 비교하는 S차는 뭐 쏘나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프 하나 보고 가시죠. 뿅! 네, 요 그래프에 따르면 확실히 이 페리 이전의 SM6는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지금의 XM6는 기가 막히게 승차감이 개선됐다는, 하지만 이 그래프는 SM6 측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깔 거 좀 있어서 이제 깔 거 까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깔 거 있어요. 와, 나 뒷좌석에 열선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열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열선을 숨겨놓기 있냐? 보고 있어요, 르노 삼성. 열선이 여기 숨어 있으면 뒷좌석에 앉아갖고 열선을 켰어. 엄마
저 헬스장 갔다 올게 엄마가 내렸는데 열선을 켜놓고 내렸네? 근데 나는 엄마가 열선 켜놨는지 몰랐네? 그러면 몇 날 며칠 주행할 때마다 열선이 계속 켜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동으로 꺼지고 그런 것도 아니구만. 근데 열선을 왜 여기 숨겨놨는지 이걸로 빼도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트의 쿠션감은 이번에는 진짜 르노 삼성 쇼파 같은 느낌 쿠션감이 진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별건 아니지만 등을 이렇게 세 개를 뿅뿅뿅 몰아놓은 것도 좋았습니다. 자, 또 칭찬했으니까 또 까야지. 오늘 기가 막히게 균형을 지키지 않습니까? 제가 르노 삼성 행사를 처음 와가지고 왠지 처음 오자마자 잘릴까봐 약간 좀 조심하면서 칭찬과 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깔게요. 2열 시트 지금 트렁크가 되게 넓은데 특히나 얘가 이제 전륜이잖아요. 트렁크 공간이 확보가 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렁크도 칭찬할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열 시트가 폴딩이 안 돼요. 아우 2열 시트 폴딩만 됐으면 진짜 대박인데, 왜냐면 진짜 엄마들이 좋아할 요소들을 되게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예쁘고요. 일단 이번 진짜 카멜 시트 이거 헤드레스트 하면 잘 만들었다니까. 이것만 이렇게 접히게 해주면 엄마들이 그냥 굳이 트렁크를 열고 유모차 아무튼 시트 폴딩이 안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시트는 예쁩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가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트렁크를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뒷모습이 BMW 아니면 아테온을 좀 닮았다고. 그러면 기왕 따라할 거 BMW 아테온의 테일램프 따라했으면 요거는 벤츠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태풍의 눈을 딱 이렇게 딸깍 하면은 이제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 트렁크도 열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 좋아요. 아이 굳이 이거를 이렇게 볼록하게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게 왜 고만 깔게요. 네, 고만 까고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는 버튼도 이거 좀 그렇잖아요. 여기 안 됩니까? 좀 요 네모난 버튼 요거를 눌러야 되는데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 이게 많이 들고 있어. 그러면 손가락으로 굳이 요 구멍을 딱 짰기가 이게 좀 힘들어요. 요거는 조금 이렇게 부위를 넓게 개선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요걸 이렇게 위로 올린다든지 얘를 위로 올리고 여기에 여는 버튼 조금만 소나타도 이렇게 엠블럼 뭔지 알죠? 자 이렇게 눌러볼게요. 트렁크 공간만큼은 진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주워 들은 얘기인데 멀티링크보다 토션빔을 쓰면 뭐 어쩌고 몰라. 아무튼 트렁크 공간은 진짜 넓고요. 특히 휀다 부분의 공간을 진짜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되게 깊어요. 그런데 2열 시트가 폴딩이 안 되는 건 너무 아쉽다. 그래도 스키스루는 중간에 뚫어 놓은 거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스키는 타러 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이거 끝내려고 그랬는데 장점을 발견했어요. 힌지가요 소나타보다 100배 좋은데? 야, 이건 소나타 발랐다. 여러분, 소나타는 에그 크러쉬라 그래서 이거를 트렁크를 닫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계란이 깨져요. 얘가 공간을 이만큼 이렇게 누르면서 잡아먹는 형태가 소나타였어요. 그리고 골조가 보이는 형태였어요. 근데 얘는 마감도 굉장히 깔끔한 데다가 이 힌지가 요 속으로 싹 숨어버려가지고요. 와, 트렁크는 소나타 발랐다. 이건 인정한다. 마지막을 칭찬으로 마무리하다니. 르노 삼성 행사를 다음번에도 잘리지 않겠어. 전동 트렁크는 옵션인가? 네, 이게 지금 풀옵션 차량인데요. 전동 트렁크 옵션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한 6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기왕이면 같이 넣어주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오늘 더 뉴 SM6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뭘까? 디자인에서 보고 싶은 게 뭘까? 나름 굉장히 고민해서 땀 빨빨 흘리면서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안녕.